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세요. 랑겔리의 등원 hợp착식을 유도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한정된 표면만이 hợp착에 이용된다. 자, 한정된 표면에 hợp착이 이용됩니다. 표면에 hợp착된 용질 물질은 그 두께가 분자 1개 정도의 두께. 답은 hợp착은 비가역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ợp착과 탈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가역적, 그리고 hợp착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비가역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가역적이 아니고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평형 조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정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화조의 설러지 주입률이 100m의 삼성포대의 설러지 SS의 농도가 6.47%, 소화조 부피가 1250m의 삼성, SS 내의 VS 함유율이 85%일 때 소화조에 주입되는 VS의 용적 부하를 kg/m의 삼성 대의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kg/m의 삼성 대의를 살펴보면 여기서 kg/대의라는 것은 VS의 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VS의 총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입률 곱하기 SS의 농도의 VS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값이 Q로 생각하면 되죠. 100m의 삼성포대의 중에서 SS의 농도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6.47%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을 한번 보시게 되면 퍼센트와 ppm은 100만 분율이죠. 자, 퍼센트는 100분율, ppm은 100만 분율.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죠? 10의 4승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 자체를 kg/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ppm이라는 mg/L로 전환을 했을 때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ppm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는 여러분 다 알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낼 때는 얼마가 필요하죠? 곱하기 10의 1승이 필요하죠. 그러면 6.47%는 64.7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우리가 VS의 함유량이 얼마냐 하면 VS가 85%예요. 그래서 0.85. 이 값이 뭐냐면 유기물의 총량이 되는 거죠. kg/day.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부피죠. 부피라는 것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소화조의 부피 1250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면 4.40kg/day 미터의 삼성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퍼센트를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S의 농도 중에서 설러지 우리가 유기물의 함량이 곱해져야지 유기물의 양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유기물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유기물의 총량인 거죠. 주입률의 유기물의 농도 두 개를 곱하면 총량이 되니까. 그래서 단위를 최대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분뇨의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서 호기성 미생물이 아닌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현기성 처리 공법을 주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 현기성 공법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현기성 공법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용? 호기성 처리를 하려고 하면 뭐가 주입돼야 되죠?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는 걸 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기성 처리를 하는 거죠. 현기성 처리는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폐수를 살수여상법으로 처리했을 때 처리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살수여상법도 우리가 회전원파법과 마찬가지로 부착성장식, 그래서 호기성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가번에 저속여상, 나번에 중속여상, 다번에 고속여상, 라번에 초고속여상. 그래서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천천히 돌리면서
우리가 살수 여상 자체를 천천히 이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율이 이제 저속 여상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STR 완전 혼합형 반응조입니다. 1차 반응으로 설계하고 A의 제거 또는 전환율이 90%가 되고자 한다. 만일 반응 상수 K가 0.35라면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55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게 1차 반응식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런데 1차 반응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반응조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응조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는 뭐를 이용을 하느냐면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Q 곱하기 C0-CT는 K의 CT.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죠. 자, 그런데 반응조에서 PFR과 CF, STR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Q 나누기 V 곱하기 T라는 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완전 혼합형 반응식 중에서 K가 있을 때는 Q 곱하기 C0-CT는 K 곱하기 V 곱하기 CT, 여기에 차수 뭐 1차, 2차, 0.5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K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V와 Q를 정리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차 반응식을. 우리가 반응조의 명칭이 주어지게 되면 2번과 3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값이 T니까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C0의 값은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는 무조건 100%예요. 근데 CT라는 것은 90%가 제거됐으니까 10%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CT는 남아있는 값이니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값. 그럼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0에 1을 넣고 CT에 0.1을 넣는 거죠. 그리고 K라는 값이 0.35 per hour.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면 25.71 hour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슬러지 혼합액의 고형물을 0.26%에서 3%까지 농축하고자 할 때 가압순환 흐름이 있는 경우에 부상 농축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소요 순환 유량은 얼마인가? ASB라는 게 뭐죠? 공기에서 그 다음에 부유물의 양, ASB라는 것은 기고비를 뜻합니다. 자, 0.06, 그리고 온도는 20도씨, 공기 용해도는 18.7ml/L, 압력은 3.7 atm, 용존 공기 비율은 0.5, 부유 고용물의 농도는 4000mg/L, 슬러지의 유량은 400m의 삼성포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SB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R을 곱하느냐 곱하지 않느냐는 것은 반송을 하느냐 반송을 하지 않느냐, 순환식 비순환식이죠. 순환식은 R을 곱하고 반송비니까, 비순환식은 R을 곱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 자체가 우리가 순환유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반송비 R을 곱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ASB라는 게 얼마죠? 0.06. 그리고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가 18.7ml/L, 그리고 F라는 비율이 0.5예요. 그리고 P라는 압력이 3.7 atm, 마이너스 1 나누기 SS는 부유고용물 4000mg/L. 따라서 R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11.6147이 나왔어요. 여기서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 그 다음 반송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유입유량, 주어지는 유입유량에 뭐를 곱하죠? 반송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유량 곱하기 반송비 11.6147을 곱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순환 유량, 다시 말해서 반송 유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SB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송 유량이라고 하면 주어진 유량의 반송비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ASB를 계산했을 때 순환식과 비순환식이냐에 따라서 R 값을 곱할 수도 있고 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3000m의 삼성포대이고 BOD의 농도가 400mg/L인 폐수를 활성설러지법으로 처리했을 때 내호흡률 KD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다음 포기 시간은 8시간, 처리수의 농도는 30mg/L, MLSS 농도는 4000mg/L, 잉여설러지의 발생량은 50m의 삼성포대이, 잉여설러지의 농도가 0.9%, 세포 정식 개수는 0.8의 값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설러지량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QW, SSW예요. 그럼 QW, SSW는 어떻게 계산했죠? Y 곱하기 제거 BOD량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량으로 우리가 식을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Y 곱하기 제거되는 BOD량은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유입수와 유출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입수 마이너스 유출수의 농도. 자, 그리고 농도는 뭐하고 한 쌍이죠? Q 마이너스 KD 곱하기 MLSS. MLSS는 뭐하고 한 쌍이죠? 최적 V.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KD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QW, SSW는 지금 폐설러지니까 50m의 삼성이 QW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W는 0.9%. 자, 0.9%를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요. 그러면 0.9 곱하기 10을 하면 다시 말해서 9kg 퍼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자, 퍼센트를 ppm으로 자, 그리고 ppm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자, 여기서 10의 4성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이렇게 바로 가면 얼마죠? 10의 1성 그래서 0.9%는 9kg per 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지금 y라는 값은 얼마를 곱해줘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는 q하고 나누기 v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y라는 값은 0.8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수의 BOD가 0.4. 그 다음에 유출수의 BOD가 0.03. 그리고 Q가 얼마죠? 3000m의 삼성포대이. 그리고 MLSS가 지금 4000mg/L이 뜨니까 4kg/m의 삼성이겠죠? 자, V라는 것은 Q 곱하기 T니까 3000 곱하기 8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뭐를 계산하는 거죠? KD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풀이 여기 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은 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KD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는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고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QWSSW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QWSSW를 이용했을 때는 MKS라는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계식 봉 스크린을 0.64m/s로 수로에 설치하고자 한다. 봉의 두께는 10mm이고 간격이 30mm라면 봉 사이로 지나가는 유속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자,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크린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입되는 속도가 0.64m/s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출되는 Vb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했을 때 요거 VAA는 VBAB, 여기서 VAA는 A 지점에서의 속도와 면적, 그리고 VBAB는 B 지점에서의 속도와 면적이죠. 자, 여기가 A 지점, 유출되는 게 B 지점이에요. 그러면 VB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VB는 VA 곱하기 AB분의 AA,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VA는 주어졌어요. 0.64. 그럼 우리가 면적만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수로 자체에서 지금 높이와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W라는 폭으로 나타내고 여기를 H라는 높이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A라는 것은, 여기서 AA라는 것은 수로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수로에 해당하는 면적은 우리가 스크린 자체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스크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AA는 수로의 면적이기 때문에 W 곱하기 H,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B라는 것은 여기에서 스크린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통과 유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AB라는 것은 우리가 수로의 면적 W 곱하기 H에 바의 간격과 두께를 고려를 해요. 그래서 바 두께 플러스 바 간격분의 바 간격으로 보정을 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바 간격이 얼마냐면 30mm, 바 두께가 얼마냐면 10mm, 그래서 10mm 플러스 30mm 분의 30mm, 그러면 0.75WH가 나오죠. 따라서 식정리한 V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A가 0.64m/s, 그 다음에 AA는 W 곱하기 H, AB는 0.75 곱하기 WH.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식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0.64 곱하기 0.75분의 1. 다시 말해서 0.64에서 0.75를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0.85m/s. 이 값이 뭐가 돼요? V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AA와 AB를 계산했을 때, 다시 말해서 A 지점의 면적과 B 지점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스크린이 고려가 되느냐 고려가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의 삼성포대에 폐수를 배출하는 도금 공장에서 폐수 중에 시안이 CN이죠. 시안의 농도가 150g/m의 삼성 함유되어 있다면 배출 허용 농도를 1mg 이하로 처리했을 때 필요한 NaClO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반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g/m의 삼성이라는 것은 mg/L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kg/m의 삼성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10의 -3승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시안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단서 자체 반응식이 안 주어졌다고 하면 시안 150g/m의 삼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NaClO가 필요하다 또는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CN-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NaClO를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시안은 무조건 B가 얼마라고 그랬죠? 2대5.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반응식이 주어지면 당연히 시안이 여기 있으니까 이 시안일 때 NaClO는 2대5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반응식이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시안 대 처리하고자 했을 때 주입하는 물질은 2대5의 정수비를 갖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안의 분자량은 자, 탄소가 12, N이 14, 그래서 26이에요. 26. 그 다음 NaCl은 Na가 23, Cl이 35.5, O가 16, 그래서 74.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26g일 때 5 곱하기 74.5g, 분자량 대 분자량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150g/m의 삼성. 그러면 150g/m의 삼성인데 정답에서 kg/day로 계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kg/m의 삼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0.15. 자, 그런데 기준 이하로만 제거하면 돼요. 기준 이하.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기준 이하로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서 풀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0.15 대신에 0.15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mg/L가 배출오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0.001 kg/m의 삼성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5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답은 거의 53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하니까 지금 배출 농도에서 기준 농도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150g의 삼성이 0.15kg/m의 삼성이고 기준치가 1mg/L 이하니까 1mg/L는 0.001 kg/m의 삼성이죠. 따라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대신에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53.73 kg/day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는 없어요. 값에는. 그렇지만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준치야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에 활성설러지조에서 1일 발생하는 잉여설러지량은, 여기서 잉여설러지량이라는 것은 남는 설러지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단서를 보시면 유입수량이 1500m의 삼성퍼데이, 유입수의 BOD가 200mg/L, 유출수의 BOD가 20mg/L, Y는 0.6, KD는 0.05%데이,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의 체류시간, 세타C가 1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식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잉여설레지라는 게 QWSSW거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편에 보시게 되면 잉여설레지량과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잉여설레지량 공식을 정리해 놓은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QWSSW를 구할 때는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된 식을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라는 값이 얼마냐면 0.6이죠. 그리고 Q라는 값이 1500m의 삼성퍼데이. 자, 그리고 유입수의 BOD가 200이니까 0.02. 그리고 유출수의 BOD가 20이니까 0.02. 단위는 kg/m의 삼성이에요. 나누기 1 플러스 KD라는 값이 0.05%데이. 그리고 세타C,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10일.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QWSSW는 756kg/day죠. 그래서 지금 60번 같은 경우에서는 QWSSW라는 식과 자, 이 두 개씩을 합쳐 놓은 거예요. 두 개씩을 합쳐서 QWSSW로 정리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시험 항목 중에서 측정할 때 정류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정류장치가 필요한 물질은 시안,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네 가지가 있죠. 따라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 그래서 정류를 해서 전처리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62번에 보시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의한 페놀리의 측정 원리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용액과 클로로폼 용액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용액에서는 510나노미터, 클로로폼 용액은 460나노미터.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적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량 한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정량 한계를 기억을 했을 때 클로로폼 그리고 직접 측정법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보면 0.005가 한계가 있고 0.05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글자 수가 클로로폼 직접, 클로로폼 훨씬 많죠. 그래서 소수점 안에 그 0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은 0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은 클로로폼, 0이 1개가 들어가는 것은 직접 측정법이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정량 한계가 틀렸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실제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2개를 서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로폼은 0이 2개, 0.005, 그리고 직접 측정법은 0이 1개, 0.05mg/L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답은 황화물의 간섭이 있는 경우에서는 인산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정량 시험 중에서 저배율에 의한 방법은, 자, 여기서 저배율이라는 것은 200배율 이하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스트립 이온 계수법이 저배율에 의한 방법, 그죠? 카번이 정답.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배율, 중배율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저배율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저배율이라고 하면 200배율 이하, 중배율이라고 하면 200에서 500배율 사이. 그러면 저배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스트립 이온 계수법, 그리고 격자 이온 계수법이 있어요. 반면에 중배율을 이용하는 경우는 팔머 말로니 챔버 이온 계수법, 혈구 계수기 이온 계수법, 그렇게 각각의 방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답을 잘 찾을 때 쉬워요. 근데 대충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공부를 잘못해 놓은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쉽게 푸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 채취 시에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의사항입니다. 가번의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세척 후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시료로. 맞습니다. 다음에 수소이온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운반 중에서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용기에 가득 채웁니다.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뚜껑에 경막이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뚜껑에 경막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병이 있거든요. 시료 채취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 아래쪽으로, 시약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경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막을 만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라번 시료 채취량은 시험 항목 및 시험 횟수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3리터에서 5리터 정도. 따라서 시료 채취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알칼리로 측정하기 위해서 50ml의 시료를 50분의 N 황산으로 측정하여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의 종점에서 4.3mg, 메틸오렌지 지시약의 종점에서 13.5mg이었다. 이 물의 총 알칼리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측정 용액은 50분의 N 황산의 역가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 알칼리도를 계산을 했을 때, 총 알칼리도가 어떤 지시약을 나타내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총 알칼리도는 어떤 지시약을 나타내죠? 메틸 오렌지에 해당하는 지시약이 T알칼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알칼리도를 계산했을 때 2개를 더하는 사람이 있는데 2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적정되는 값은 13.5mg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뭐를 곱하죠? 역가 1.0을 곱하죠. 그 다음 적정에 사용한 노르말 농도 50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알칼리도의 기준물질이 탄산칼슘. 그래서 탄산칼슘 1mg에 해당하는 당량. 그러면 얼마죠? 5만. 나누기 시료. 따라서 풀이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냈을 때 지금 A라는 게 적정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메틸 오렌지로 적정된 값 13.5mg이라는 게 여기는 핵심이에요. 2개를 더하면 안 돼요. N은 적정에 사용의 노르말 농도, F는 역가, 그리고 1000 나누기 V라는 것은 단위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시료량이 50ml거든요. 50ml를 리터로 만들어주는 값이에요. 왜? 단위가 mg/L니까.
자, 그리고 곱하기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70mg/L라는 값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금속 측정을 위해서 자, 그리고 자, 설명에서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여기 5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5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여기서 단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정을 한 상태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벌써 단위를 맞춰놨죠. 1000이라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곱해지면 5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 주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50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자체를 환산을 안 하고 바로 리터로 들어가게 되면 5만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66번 중금속 측정을 위해서 물 250ml를 비커에 취해서 질산의 비중이 1.409, 70%입니다. 5ml를 첨가하고 가열해서 액량을 5ml로 정말 농축한 후에 방량한 다음에 여과해서 물을 첨가해서 정확히 100ml로 할 경우에 규정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규정 농도라는 것은 노르말 농도를 규정 농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중과 퍼센트 농도가 주어진 질산을 노르말 농도로 고칩니다. 자, 1.409 비중의 단위가 그램/ml예요. 밀리리터예요. 그러면 항상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은 고정.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질산의 분자량은 63g이에요. 그리고 H가 한 개죠. 그래서 1당량이기 때문에 1노르말에 해당하는 1당량 그람수는 63g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농도가 70%니까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니까 15.656 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15.656 노르말, 얼마를? 5ml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르말이 몇 노르말짜리 100ml를 사용하면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ml짜리의 노르말 농도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식을 표현하면 N2라는 것은 0.78 노르말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에 보면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해서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구와 내부 표준물 첨가법을 비교를 해서 이게 아니죠. 요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표준 첨가. 그래서 내부 표준. 이렇게 납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납은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 표준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려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내용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문구 자체에서 우리가 답하고 유사한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를 기억을 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